자, 오늘은 수정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부 수정 명령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했을 거예요. 필렛까지. 자, 수정 명령어들입니다. move, copy. 수정 명령어는요, 크게 4개로 구별합니다. 어떻게 내려가냐면 이렇게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4개가 기본입니다. 캐드만이 아니고 포토샵이나 혹은 일러스트나 3D 맥스나 스케치업이나 다른 프로그램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4개가 기본입니다. move, rotate, scale, erase. move는 이동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 rotate는 회전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 scale은 크기를 조절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요. erase는 지우기를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유사한 명령어들, 비슷한 명령어들끼리 묶어놓은 겁니다. 이동과 카피는요 똑같아요. 다만 얘는 움직이는 거고 얘는 복사가 되는 거고. 자, 미러, 대칭하기, 어레이, 배열하기,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하는 것, 이걸 어레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치는 늘리기, 랭스는 길이 조절하기, 브레이크는 끊깁니다. 이거 트림하고 비슷해요. 트림하고 비슷하고, 반대로 트림이나 브레이크한 거 거꾸로 연결할 때 쓰는 명령어가 조인, 그 다음 디바이드 등분하기, 메주어 분할하기. 등분이란 얘기는 개수로 쪼개는 겁니다. 전체를 6조각을 내주세요, 4조각 내주세요. 이건 등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메주어는 내가 지정한 거리만큼으로 이렇게 잘라 나가는 것, 이걸 메주어라고 합니다. 자, 먼저 move부터 보도록 하죠. 제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보시면 modify 명령어들이 여기 전부 다 들어있어요. 여기 전부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move, rotate, scale, erase, copy, array, 자, mirror, 이렇게 다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동하기. 그러면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뜹니다. 이동할 물체를 선택해 달라고 떠요. 자,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CAD가 베이스 포인트, 즉 기준점을 물어봅니다. 자, 기준점 지정했습니다.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 자, 여러분들도 이동 명령을 통해서 이동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라인을 여기 있습니다. 이 원을 이동해서 여기다 맞추고 싶어요. 이동하기, 원의 중심이 선의 끝점에다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제가 반지름이 200인 원을 그렸습니다. 렉탱글, 반지 50,30인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이동하기, 중간점이 쿼드란트, 이렇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한번 맞춰보시. 자, 이번에는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점, 최종 이렇게 모양을 생각해 보시고 위치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동하기, 이동할 객체 선택하고 기준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최종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원의 쿼드란트 포인트와 사각형의 중간점이 만나길 원해요. 베이스 포인트가 중간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타겟이 쿼드란트가 됩니다.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피는 똑같아요. 이렇게 복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개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카피는 조금 사용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자, 카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지정하고, 자, 골뱅이 50만큼 0도, 골뱅이 100만큼 0도, 골뱅이 150만큼 0도, 골뱅이 200만큼 0도. 어떤가요?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복제하는 게 바로 어레이 기능입니다. 자, 보세요. 카피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했습니다. 여기 어레이라는 기능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총 개수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예요. 5개. 세컨 포인트입니다. 세컨 포인트로 지정할 건지 피트 전체로 지정할 건지. 세컨 포인트 50. 자, 똑같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시죠. 카피 어레이 5개 피트 전체네요. 자, 200mm.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냥 복제해 보시고 어레이에 세컨 포인트로 복제해 보시고 어레이에 피트로 복제해 봅니다. X라인 0도, 그 다음 30도, 그 다음 90도, 그 다음 150도.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다시 서클 반지름 55, 옵셋 3mm. 자, 트림으로 나머지 선들을 제거합니다. 이 선은 중심선. 카피 여기에 반지름 3.5mm.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카피 그 다음 서클 반지름 6.5, 다시 서클 반지름 10, 다시 카피. 자, 어떤가요? 금방 그려지죠? 아니, 미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는 대칭하여 복사하는 걸 미러라고 합니다. 제가 스플라인 명령어로 대략적으로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대칭을 할 거예요. 이렇게 대칭을 할 거면 대칭선이 필요로 합니다. 대칭선이 필요해요. 자, 미러. 그러면 대칭할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선택하고 엔터. 자, 퍼스트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첫 번째 점입니다. 첫 번째 점. 아이고. 다시. 미러.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어떤가요? 자, 캐드가 다시 물어봅니다.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원본을 삭제하시겠습니까? Yes, no. 아니요, 삭제 안 할 거예요. 자, 복제된 거 맞습니까? 자, 엘립스 근처점. 아이고. 서클. 자요. 그러면 이렇게 나비가 만들어진 거 맞나요? 좌우가 대칭이 돼서 만들어진 객체들, 이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비는 안 만들어도 좋아요. 그러나 미러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대칭선을 반드시 그리셔야 됩니다. 대칭선을 이렇게 그려 놓으셔야 돼요. 미러 선택하고 대칭선을 클릭해 보세요. 미러 대칭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대칭이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어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골뱅이 50,50 가로 세로 50mm인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어레이 선택합니다. 엔터. 그러면 어레이가 세 종류가 나옵니다. 렉탱귤러 어레이하고 패스 어레이하고 폴라 어레이하고, 이 렉탱귤러 어레이는 카피에 있는 어레이와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렉탱귤러를 누르는 순간 이와 같이 컬럼과 로우로, 지금 리본 메뉴가 바뀐 거 보이시죠? 네, 컬럼과 로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컬럼의 개수 예를 들어서 10개, 그러면 이렇게 10개가 쭉 늘어나게 됩니다. 숫자를 조절하시면 돼요. 로우의 개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etween이라는 값이 나와요. 이 between은 간격이란 뜻입니다. 시작점에서부터 그 다음 객체가 나올 시작점까지, 여기를 간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격이에요. 우리가 between을 이야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우리는 여기를 간격으로 인식을 하지만 CAD는 사물의 시작점에서 그 다음 사물이 나올 위치, 여기까지를 그 between, 간격으로 인식을 합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50mm 그러면 이렇게 다닥다닥 붙는 이유가 그겁니다.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의 거리. 자, 100mm 그러면 딱 2배 떨어지는 거죠. 자, 레벨은 Z값으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 자, 클로즈 그러면 이렇게 배열이 끝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반지름 200.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렉탱글 50,30 이동하기 중간점과 쿼드란트 점을 이렇게 일치시켰습니다. X라인.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중심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폴라 어레이는 회전 배열을 말합니다. 폴라를 누르고 중심점 지정합니다. 그러면 개수가 나와요. 총 6개. 자, 12개. 그러면 30도 간격으로 24개. 그러면 15도 간격이 되겠군요. 자, 아이템의 개수를 조절합니다. 자, 로우를 이용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우는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말하고, 레벨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는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자, X라인 0도 90도.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1mm. 자, 지우고 다시 옵셋 2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을 이렇게 일치시키면 됩니다. 필렛 나머지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 놓으면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 옵셋 15mm. 자, 이렇게 생겼네요. 바로 이 부분에 있네요. 자, X라인 버티컬. 자, 옵셋 15mm. 여기 하나 있고요. 다시 17.5mm. 네, 여기 하나 있고요.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시 서클 반지름 6, 반지름 8.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트림. 자, 옵셋 3mm,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서클 반지름 53.5mm, 다시 서클 반지름 60mm, 옵셋 12mm. 자,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자, 대략 요 정도 되네요. 트림. 어레이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 지정하고요. 중심점 지정하고, 얘는 수량이 4개입니다. 다시 어레이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고요. 12개입니다. 자, 어떤가요? 금방 그려지나요? 자, 또 볼까요? 예제를 몇 개 해볼 건데요.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서클. 자, 어떤 예제냐면 그 왼쪽에 있는 이 예제입니다. 서클 반지름 11,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mm, 옵셋 3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추고 필렛, 트림으로 선 자르고, 다시 서클 반지름 19.5, 다시 서클 반지름 25, 매치 프로퍼틱스로 중심선 바꾸고,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95, 옵셋 3mm, 트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패턴 만들어야 됩니다. 자, 다이아메타 7mm, 다이아메타 7mm, 옵셋 7 나누기 2,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옵셋 5mm, 트림. 자, 이레이즈로 지우고, 여기도 이레이즈로 지우고, 아크 시작 끝 반지름 22. 이렇게 된 겁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수량 6개 맞추고 엔터. 반복될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반복될 위치를 파악해서 그리시면 금방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레이를 사용해서 그려볼까 합니다. 레이 이렇게 180도 방향으로 하나, 그 다음에 중심선으로 바꾸죠. 서클 다이아메터 30,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80, 매치 프로퍼틱스로
이렇게 원형으로 바꾸고 서클 반지름 아니 다이아메터 10mm 서클 반지름 10mm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눈여겨보셔야 될 건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그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옵셋 5mm 자, 필렛 라디어스 2mm 필렛 라디어스 5mm 아니다. 필렛 라디어스 4mm 자, 옵셋 3mm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 잘라내고요. 자, 어레이 이만큼입니다. 폴라 어레이고요. 중심점 지정합니다. 아이템은 3개입니다. 그러면 모양이 금방 만들어지겠죠. 자, 트림할 것, 이거 트림 먼저 다 해놓고 할까요? 자, 트림, 필렛, 반지름 0으로 해서 다시 어레이, 폴라 어레이, 아이템의 개수 3개, 마지막으로 필렛, 반지름 30. 그러면 금방 그려지게 됩니다. 자, 나머지 트림. 자, 한번 그려 보실까요? 자, 그 아래에 있는 예제입니다. 요 예제예요. 자, 마찬가지로 자, X라인 0도 90도 선택하고 중심선 다시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2mm 자, 옵셋 5 나누기 2 이렇게 생긴 거죠.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으로 그리고 필렛 반지름 0 그리고 트림으로 끊어줍니다. 다시 서클 반지름 19 다시 서클 반지름 65 옵셋 11 다시 반지름 65 얘 왜 이렇게 크지? 19 여기 있구나. 네. 옵셋 11 옵셋 3mm 트림으로 선을 끊어서 선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트림으로 2개를 트림합니다. 그리고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요. 다시 옵셋 30mm 옵셋 20mm 중심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서클 반지름 40 트림으로 조금 끊고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자, 요것만 어레이 하면 됩니다. 어레이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입니다. 수량은 4개. 그러면 이렇게 금방 완성이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에는요. 경로 배열이라는 걸 할 겁니다. 경로 배열을 할 건데 이 경로 배열은 조금 독특한 배열입니다. 뭐냐면 경로를 따라서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 쭉 복사를 하는 겁니다. 경로가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주소를 넣고 입력하면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래요?
경로를 추적합니다 그러죠? 네, 맞아요. 그 경로입니다. 제가 선을 좀 크게 그릴 겁니다. 라인 5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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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500mm, 다시 500mm, 자, 500mm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돌고 도는 경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필렛 반지름 200mm, 제가 200mm짜리를 이렇게 또 그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쭉 경로가 완성이 됐죠? 그런데 이 경로가 보면은 지금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어레이에서 사용하는 경로는 얘가 폴리선이어야 됩니다. 하나로 연결된 폴리선이어야만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폴리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아직 우린 폴리선 명령을 안 배웠잖아요. 그죠? 여기요. 얘요. 연결 명령. 조인 명령어 쓰는 겁니다. 자, 조인이라는 명령어는 동일선상에 있는 두 개의 선을 하나로 연결할 때 쓰는 게 조인입니다. 자, 보세요. 선을 하나 그렸고요. 제가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선과 왼쪽에 있는 선은 동일선상에 있는 선이 맞죠. 자, 심지어 얘를 레이어도 바꿔놓겠습니다. 조인. 그럼 소스를 먼저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 나머지를 선택하고 엔터. 연결된 거 맞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조인. 소스를 선택하고 엔터 안 쳐요?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엔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라인으로 그린 거예요. 자, 라인으로 제가 중간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라인으로. 자, 조인은 아까처럼 동일선상에 있어도 되지만 이렇게 끝점이 맞닿아 있는 경우도 됩니다. 끝점이 맞닿아 있는 경우도 돼요. 조인. 소스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조인. 소스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로 조인이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요. 호도 돼요. 조인 선택하고 나머지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조인이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린 선들을 전부 조인할 겁니다. 조인 그리고 엔터. 그러면 한 번에 다 조인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 조각으로 조인해요. 세 조각으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조인.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조인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조인 전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이제 지금은 한 번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셔야 돼요. 커맨드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13개의 오브젝트가 한 개의 폴리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13개의 오브젝트가 3개의 폴리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걸 체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는데 이게 하나의 폴리라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3개의 폴리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또는 2개의 폴리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얘는 중심선으로 놓고요. 그 다음 옵셋 20mm. 제가 20mm 너무 작네요. 다시 옵셋 100mm.
100mm 너무 크네. 다시 옵셋 50mm. 자, 이렇게 제가 50mm씩 좌우로 벌렸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렉탱글을 그려보죠. 골뱅이 100,20. 자, 중간점과 끝점을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옵셋 5mm. 컨베어 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네, 이렇게 컨베어 벨트의 라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조그만 노란색 원이 이 경로를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죠. 어레이 사각형 선택하고 엔터, 패스 어레이. 그 다음 빨간색 선택하고 그러면 경로를 따라서 쭉 복제가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비트윈이 있어요. 간격입니다. 간격이 나와요. 자, 50. 그러면 이렇게 50mm 간격으로. 뭐 30 그러면 이렇게 30mm 간격으로 쭉 복제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아이템이 100개나 되는군요. 자, 이때 여기 보시면 메주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주어가 길이로 나누는 거예요. 거리로 나누는 겁니다. 디바이드는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90개. 그러면 총 개수가 90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80개 그러면 총 개수가 80개가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패스 어레이. 경로를 이렇게 지정하면 쭉 들어갑니다. 여기 메주어 부분 때문에 간격으로 조절이 됩니다. 메주어는 간격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눌러보면 디바이드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디바이드를 누르면 수량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수량으로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0개 그러면 전체가 80개로 이와 같이 나눠지게 됩니다. 100개 그러면 100개로 나누어지겠죠. 여기까지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레이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해볼 건데요. 과제물을 한번 봅시다. 자, 어떤 과제물이냐면 요 과제물이요. 요 과제물입니다. 폴라 어레이 때문에 그래요. 자, X라인 0도, 90도, 60도, 120도. 중심선입니다.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다시 네, 여기까지네요. 그 다음 하나만 만들면 되겠네요. 자, 서클, 반지름 5, 다시 서클, 반지름 10, 다시 서클, 반지름 20. 자, 요 내용이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반지름 20짜리 인원이. 그러면 트림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트림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없어져야 되고요. 요만큼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한테 필요로 한 건 딱 요만큼입니다. 자, 옵셋 3mm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매치 프로퍼틱스 여기는 중심선 딱 요만큼입니다. 얘도 필요 없고요. 딱 요만큼이에요. 자, 역시 옵셋 3mm
트림으로 지우고요. 자,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하죠. 여기 지울까요? 자,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중심점. 그러면 이렇게 딱 모양 만들어지죠? 다시 어레이. 네, 중심선도 복제가 돼야죠. 폴라. 네, 6개니까 클로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가죠. 트림으로 이 위에 아래 잘라내고 지우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안쪽에 서클 반지름 4, 다시 서클 반지름 5. 트림으로 제가 왼쪽 하단을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어레이, 폴라 어레이, 수량은 4개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원래 이게 당연히 회전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과제물은 어때요? 회전이 안 됐어요. 그게 바로 로테이트 아이템입니다. 얘를 꺼야만 돼요. 그래야 이렇게 아이템이 회전을 안 합니다. 요거는 요 과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과제물까지 한번 해보시죠.